안녕하세요. 피트인사이트 강사 인사이터입니다. 오늘은 앞서 강의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계감사 절차와 전산감사의 역할 이런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회계사인분들은 중간중간 아는 내용들이 있으니 넘기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대상자는 첫 번째는 전산감사 업무를 시작하는 신입이나 경력직 입사자분들, 두 번째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 업무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분들, 세 번째는 회계감사팀 파트너 및 EM분들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입이나 경력직 입사 후 진행되는 입사자 교육에는 어드민 교육 위주이고, 전산감사와 관련된 업무 관련 내용은 입사 후 일주일 내외로 이루어지거나 2, 3일 교육 후 필드에서 사용할 매뉴얼 제공 후 선배들에게 배우면서 몸으로 체득하라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므로 본 강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산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회계사들인데요. 어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차원에서 전산감사의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소속 회계사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전산감사팀과 한몸으로 같이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대내외적인 여건상 그렇지 못한 법인도 상당수 되어 학습의 기회를 따로 갖기 힘들 것 같아 두 번째 대상자로 넣었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는 파트너 및 EM인데요. 전산감사팀이 수행할 예산에 대해 논의할 분들인데, 정확한 예산 산정을 위하여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 알았으면 해서 세 번째 대상자로 넣었습니다. 회계감사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가 판단 기준인 갭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하는 것이고, GAS는 회계감사 시 지켜져야 할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말하자면, GAS 절차를 준수하고 듀케어를 다했다면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 표시가 발견되었어도 감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꽤 오래전이지만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기 전 공부했던 오디트 과목에서는 감사인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감사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책임은 없다고 배웠으며, 단지 피감사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듀케어를 다하여 감사를 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여러 회계분식 관련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회계사분들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팀 회계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전산감사인의 경우 화면에 써두었듯이 발견사항에 의한 감사 절차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계감사인이 결정하며, 전산감사인은 전문가로서 검토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자문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산감사인은 회계감사,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지원해주는 역할,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ITGC와 감사팀에게 요청받거나 필드에서 파악된 자동 통제, ITTM 중 IT 영역에 대한 감사 수행 후 감사 결과를 감사팀 EM이나 인차지 등과 논의하고 기말 입증감사 전략 및 범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즉, 전산감사인은 중간감사 또는 중간감사 이전 미점할 때 전산 관련 통제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상의 숫자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며 숫자가 완전한지 정확한지에 대한 결과만 전달하게 됩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회계감사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산감사란 무엇일까요? 전산감사라는 용어는 어느 영역 목적에 따라 수행되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광범위할 수 있으나, 결국 감사 대상은 시스템,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와 시스템과 사용자가 만들어낸 데이터, 권한, 프로그램 등이 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감사의 종류는 강조 표시한 재무제표 감사, 내부 회계관리 감사이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의 시작은 감사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및 습관 산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전산감사팀 매니저, 인처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최소한 자기가 감사하러 가는 회사가 무엇을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고 올해 주 이슈는 무엇이겠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는 하고 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전산감사팀은 회사의 시스템 현황, IT, ELC 등을 파악 후 회계감사팀과 논의 후 결정된 수행할 업무에 따라 전산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시그니피컨트 리스크로 식별된 계정을 확인하고 회계감사팀이 선정한 통제 항목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통제, ITDM 등의 통제 식별 없이 전산 일반 통제 수행 요청만 하는 경우에는 피감사인에게 연락하여 전산 관련 통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 후 감사팀과 논의하여 통제를 식별하든지 아니면 입증감사 위주로 감사팀의 감사 전략을 수정하도록 논의하여 불필요한 업무는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이후 중간감사 때 필드웍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팀 EM 및 인차지와 논의하여 결과에 따라 전산감사팀이 지원할 입증감사 지원 업무를 결정합니다. 만일 중간감사 시기가 10월 전에 수행된 경우 추가 샘플링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내부회계감사의 경우는 재무제표 감사보다는 회사의 규모와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라 그 시기가 2분기에 프로세스 이해 및 설계평가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기중 수행된 내부회계감사 시 이슈사항이 발견되면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슈사항이 클리어되어야 하므로 11월 말, 12월 초에 업데이트 테스트를 하여 레미데이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 감사의 경우 인터그레이티드 오딧, 통합감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수행한 내부회계 감사의 결과를 재무제표 감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슈가 나왔을 때 재무제표 감사는 입증감사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 내부회계 감사는 이러한 이슈를 12월 31일 시점에 레미데이션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만일 레미데이션이 안 되었을 때는 단수 미비인지 중대한 미비점인지 결정하고 중대한 미비점인 경우 주총시 보고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에 중대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 의견까지 변경된 경우가 있다고 하니 기업들이 중대한 미비점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부터는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업무의 시작은 예산의 수립부터일 텐데요. 회계감사팀의 감사계획 시 전산감사팀은 협의를 통해 전산감사 예산을 수립하게 되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넣어보았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 일반 통제의 경우 인스코프 시스템의 수와 시스템의 복잡도,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를 수행해야 될 신규 시스템의 수, 그리고 전산 일반 통제 검토 대상 컨트롤 개수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인스코프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과 서포팅 툴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과 전산 일반 통제 운영 시 사용되어지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복잡도는요. 컴플렉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SAP나 오라클 ERP나 JD 에드워드나 피플소프트와 같이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변경, 접근 관리, 보안 설정 등등 굉장히 다양한 IT 통제 영역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를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넌 컴플렉스는요, 보통 off the shelf 패키지 이 경우를 얘기하는데 초기 도입 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변경 등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거의 프로그램 변경 사항들이 없고 단순히 운영을 하는, 즉 구현된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컴플렉스와 난 컴플렉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제3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 대상인 New Application 시스템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시스템이 올해 감사 대상 기간에 도입됐다고 하면은 그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일반 통제, 즉 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접근, 컴퓨터 운영과 관련된 컨트롤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시스템들은 이러한 3개 영역 중 일부 영역만 테스트해야 될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영역에 대한 컨트롤 개수를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응용통제의 경우에는 전산감사팀이 수행해야 될 자동 통제의 개수, 그리고 회계감사팀이 수행해야 될 ITTM 중 전산과 관련된 영역을 지원을 해야 하므로 전산감사팀이 지원해야 될 ITTM의 수도 응용통제 관련 예산 수립 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IP 및 데이터 오디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IP나 데이터 오디트나 기본적으로 검토 대상의 복잡도 및 검토해야 될 프로그램의 수에 따라서 예산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저널 엔트리 분석인데요. 저널 엔트리 분석은 다운로드 받는 회계전표 데이터의 수와 테스트 시나리오의 수로 결정이 되는데요. 데이터가 많으면 그만큼 추출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완전성 테스트가 추가적인 테스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테스트의 수가 결정적으로 저널 엔트리 분석의 예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내부회계 감사는 전산 일반 통제, 설계 운영 평가, 응용 통제, 설계 운영 평가, 업데이트 테스트, 레미데이션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통합감사 수행을 했을 때 중복되는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요, 중복되는 통제 항목의 개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업데이트 테스트나 레미데이션 테스트는 테스트의 시기 그리고 이슈의 개수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이는 중간중간에 예산을 업데이트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테스트와 관련된 플래닝, 협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서 및 보고서 작성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전산감사팀의 경우에 전산감사팀 자체 플래닝 시간이 있을 거고요. 회계감사팀과 플래닝 또는 이슈와 관련된 미팅 시간이 있을 거고요. 피감사인과 플래닝 시 아니면 이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산 일반 통제, 응용 통제, IP 및 데이터 오디트, 저널 엔트리 분석, 내부회계 감사, 그리고 플래닝, 미팅, 그리고 조서 및 보고서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전산감사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플래닝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및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수행하고 계정별 오딧 리스크 측정을 통해서 통제 의존 감사를 수행할지 입증 감사를 수준해야 될지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정별 주요 통제를 도출하고 입증 감사 절차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산 감사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초도 감사 시 회계감사팀 킥오프 미팅 전 클라이언트 전산 담당자 미팅 하셔야 되고요. 이때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리스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관계도를 수치하셔야 됩니다.
계속 감사 시에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수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수취하시면 인스코업 시스템을 결정하게 되고 ITGC 항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팀 담당자로부터, 즉 회계감사팀 담당자로부터 수행되어야 할 자동 통제 리스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킥오프 미팅 시 중요한 것은 각 계정별 연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공유 및 수행해야 될 자동 통제 시스템 제너레이트 레포트 성격의 IP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로 입증감사 시 수행할 데이터 오디트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산출물은 플래닝 조서가 되겠죠. 필드웍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일단 필드웍 수행 전에는 회사 담당자들에게 필드웍 일정과 요청 자료 보내고 나면 항상 유선으로 연락하여 꼭 수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나 또는 바빠서 확인 못했다는 분들 나옵니다. 모집단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먼저 수취하신 후 샘플링하여 전달하고 필드에서는 결과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매우 힘들게 됩니다. 물론 다른 필드 일정과 맞물려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누가 하든 꼭 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감사 대응이 운이 없어서 맡은 추가 업무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줄 것이며 자료 준비하는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입하여 회신 달라고 하세요. 예상 밖으로 필드 가서 담당자 확인한다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기한다고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초도감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플래닝 시 전산 일반 통제 수행 여부 결정해야 하니 이는 팀에서 사용할 조사용 질의 템플릿 만들어 피감사인에게 배포 후 인터뷰 통해 결정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계속 감사 시에는 추가된 시스템들이 없는지 확인 후 재차 인터뷰하여 인스코업에 넣을지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전 작업하고 나서 필드웍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필드웍 시에는 감염병 때문에 비대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뷰를 유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선이든 대면이든 반드시 질의서 준비해서 진행하시고요. 전산 일반 통제야 정해진 틀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경우에는 현업과 전산 담당자 등과 함께 동석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질의할 것을 메일로 송부하여 어떤 것을 질의할지 사전에 인터뷰할 분들이 파악하여 시간 로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자신들 업무 시간을 쪼개서 협조하는 거니 이 부분 명심하십시오. 전산 담당자분들이 현업보다 광범위하게 업무 흐름과 전산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고 현업의 경우 각각의 트랜잭션을 가지고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 전산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무적인 고충, 문제점, 실제 전산상의 문제점 등을 말해줄 수 있어 같이 인터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기업의 경우 프로세스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업무 분장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전에 우리가 수행할 테스트가 특정 프로세스에 한정된 것인지 전체 프로세스 대상인지에 따라 보다 인터뷰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아질 수도 있어 가급적 현업 담당자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아는 분을 섭외하시고 이후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해당 업무 담당자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수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검토할 통제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세스, 서브 프로세스, 전후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십시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없이 통제 테스트만 수행하다가 몇 년 지나보면 남는 것 없이 나는 누구? 내가 어디에 있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 업종의 프로세스와 통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IP 감사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한 딜레마인데요. 감사인 입장에서 수행하려면 하나의 IP 검토에 40시간까지 소요될 수도 있는데 일단
감사팀이 받은 자료가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라고 하면 해당 자료를 만들어낸 과정을 인터뷰하고 인풋 값부터 계산 로직, 아웃풋 값까지 검토를 수행하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향후 별도 강의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필동 마무리 단계에서 이슈가 나오면 매니지먼트 레터에 작성해서 필드 철수하기 전에 담당자와 논의해서 이슈 최종 컨펌합니다. 필드 인차지 매니저와 논의하세요. 그런 후 매니지먼트 레터에 기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논의합니다. 매니지먼트 레터 쓸 때는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써야 합니다. 회계감사팀에도 같이 전달해서 전산감사 결과 논의 시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이슈별로 입증감사 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논의하시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 요청하세요. 매니지먼트 레터는 매 시즌 마무리되며 모두 모아서 취합하시고 유형별 이슈별로 모아서 표준화시키는 것이 향후 이슈별 일관된 법인의 톤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기말감사 시 전산감사팀은 회계전표 또는 회계감사팀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검증 대상 관련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성, 정확성,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와 관련해서 검증을 수행합니다. 특히 저널 엔트리 분석 시 중요 계정별로 어떤 트랜잭션을 통해 회계전표가 발생하는지 원천 및 절차를 이해 후 분석을 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있어 절차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성 테스트 시 주의할 점은 특이한 계정이나 전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차대변 일치 여부와 함께 전표의 합과 회계감사팀에게 전달된 재무제표와 꼭 대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전표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시점과 재무제표 산출 시점이 틀린 경우 시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정 분계 들어가기 전 버전으로 전표 및 재무제표 산출하여 대사 작업을 하시고 이후 수정 분계만 별도 확인한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절차에 대한 설명만 끝내기는 아쉬워서 통제검사를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안 들으시면 후회하시니 꼭 들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와 공시자료에 대하여 완전성, 정확성, 발생사실과 실제성, 기간기속, 분류, 평가 및 측정,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산감사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해하여야 하며 이후 설명드릴 전산 처리 목적, 즉 Information Processing Objective와 매핑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잠시 멈춤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다음 장에 재무제표 주장과 IPO 주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재무제표 숫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트랜잭션 레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중 ITGC 결과에 의존하는 자동 통제와 ITDM은 통제별로 전산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감사나 내부 통제 평가 시 이를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성은 트랜잭션이 기록되지 않을 리스크, 트랜잭션이 잘못된 기간에 기록될 리스크, 트랜잭션이 중복 기록될 리스크에 대하여 통제 설계 시 완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재무제표 주장 중 완전성과 기간 기속 그리고 발생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validity, 정당성은 트랜잭션이 발생되지 않을 리스크에 대하여 이는
재무제표 주장 중 발생 사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당성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산적으로 유효한 일자에 유효한 데이터로 발생된 데이터가 기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성은 인풋이 부정확할 리스크, 계산이 부정확할 리스크, 트랜잭션이 정확한 금액으로 기록되지 않을 리스크, 트랜잭션이 잘못된 계정에 기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통제 설계 시 정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재무제표 주장 중 정확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성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 시 인풋 값, 계산 시 아웃풋 관련된 통제들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접근 제한은 권한 관련 통제들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 분장도 같이 고려될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접근 제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통제를 고려한 시스템 사용자들의 권한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전산 관련 통제들이 아무리 설계가 잘 되어 있어도 해당 통제들을 우회할 수 있는 비임가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므로 중대한 이슈 사항이 된다 하겠습니다. 삭스 감사가 먼저 도입된 미국, 인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권한관리 강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IPO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해당 IPO를 만족하는 통제 절차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화면상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만족하도록 통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된 통제 절차를 만들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실제 일상적인 업무에서 해당 통제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넣거나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라는 것이 부가적인 업무가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동 통제를 확대하거나 비자동 통제에 대해서는 통제 절차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겠습니다. 오른쪽 이 부분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향후 업무 시 통제 유형 정할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모범 기준상 경영자 주장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재무대표 주장 부분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경영자 주장은 회사가 설계한 통제가 여기 기재된 여러 주장들 중 어떤 주장을 만족시키는 통제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인이 회사의 RCM을 보고 어떤 키 컨트롤러에 대해서 독립적 테스트 수행 시 일단 설계된 통제가 경영자 주장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 후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련 담당자는 통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시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2강을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기 코멘트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감사는 전문가로 간주되는 IT 전문가이며 현 시점에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전문가적 판단을 위한 전산감사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전문가적 판단이 혼재되어 있는 전산 일반 통제는 피감사인이 속한 정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조업계, 금융업계의 통제 기준을 들이대면 안되겠죠. 회계법인과 회계감사팀이 전산감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서로 같은 팀으로 인지를 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시스템에서 산출되고 있는 현재 전산 일반 통제, 자동 통제, ITDM 수행하지 않고 입증감사 위주의 감사 절차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산과 감사 보수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재무제표가 시스템에서 나오고 모든 업무가 전산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면은 전산과 관련된 통제들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일단 감사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2강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